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아주 편한 컨설턴트 장프로입니다. 장프로의 학종역학은 2018 고려대 학종 합격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 전형이에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료 추천은 고대 입학처, 그 다음에 참된 교육 컨설턴트 장프로의 그동안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임팩트 있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고려대 일반 전형 하면 전통적으로 논술이었습니다. 근데 논술이 빠지면서 올해부터는 일반 전형 이름 좀 없애도 되는데 굳이 그걸 계속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전형이긴 하지만 논술이 아닌 학종이었습니다. 학종. 우선은 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고대의 가장 대표적인 학종 전형이 됩니다. 네. 다른 전형은 좀 뭔가의 조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선은 여러 학생들이 그냥 조건 없이 늘 수 있는 대표 전형이죠. 하나씩 볼까요? 1단계는 우선 단계평가를 하는데 서류로 5배수를 거릅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수를 뽑아준다는 거죠. 뭐 취지상 많은 학생 수를 뽑아서 면접을 통해, 면접이 또 고대는 모든 면접 보는 전형들이 좀 빡빡한 면이 있거든요. 뭐 기회균형이나 뭐 그쪽은 조금 수월하지만 나머지 일반적으로 보는 면접들은 좀 빡빡한데, 아무튼 많이 뽑아놓고 면접으로 좀 좋은 애들을 많이 실제로 만나서 좀 뽑아보자 뭐 이런 의도도 있겠고, 또는 실은 이것도 있습니다. 2017 융합회 인재랑 이 일반 전형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2017학년 융합회 인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대 일반 전형으로 거의 이름만 바꿔 탄 느낌이죠. 근데 이제 뭐 1단계 배수의 차이와 수능 최저의 차이가 있는데, 실은 배수가 늘어나는 게 수능 최저 차이도 적용하지 않나 싶어요. 2018학년부터 이제 그 영어 절대평가 등급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 등급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 1점 점수만 넘어가면 등급에 대한 기준 점수들이 타타닥 부여되니까 실은 큰 뭐 이해가 잘한다 못한다는 큰 차이를 영어에서는 보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똑같이 2017 융합형 인재 보듯이 수능 체제를 걸어버리면, 실제로는 일반 전형으로 넘어왔을 때 이 영어 등급, 그 절대평가 등급으로는 뭔가 확연한 차이를 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암호 같아 보이시죠? 암호? 근데 암호가 아니고요. 인문계입니다. 인문계 4개 영역, 국영수, 사탐이겠죠. 그거의 합은 6 이내, 6등급 이내여야 되고, 한국사 3등급.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영수, 과탐의 합이 7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가 되고요.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국영수, 과탐이겠죠. 과탐의 합이 5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융합 인재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입시 보면 뭐 한번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4개 영역의 뭐 합이 2등급, 뭐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의 합이 뭐 4등급 이내. 그래서 아무튼 좀 개수 자체, 영역적 개수 자체도 좀 여유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실은 3배수로 뽑았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실은 수능 최저를 빡빡하게 주면서, 왜냐, 요거에 못 맞힐 친구도 좀 있다 보니까 미리 좀 많이 뽑아놓고 보자 라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여하튼 수능 최저는 있다. 그리고 준비는 좀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우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은 수능 이후부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9월에 수시 접수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때 뭐 자소서도 넣고 뭐 생기부는 자동으로 뭐 온라인 넘어가겠고, 고교에서도 이제 필요한 고교만의 공문들을 대학에 보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뭐 면접이다 하는 것들은 수능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왜? 수능을 보고 나면 내가 여기 들어가냐 안 되냐고 우선 걸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도 실시가 되는 거다 보니까 본격적인 싸움은 수능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준비를 확실하게 이 전형을 쓰실 친구들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2018학년도에 있는 일반 전형, 그 고교추천 1, 고교추천 2 같은 경우는 이게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장프로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을 좀 해서 짜드린 게 이겁니다. 융합형 인재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고 배수 차이나 뭐 수능 체제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동일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고려대 융합형 인재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학년 아이들이 들어갔던 성적표거든요.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 여기 범주가 있네 라고 했는데, 이 범주는 어느 정도 합격자들이 꾹꾹 쌓여있는 그 등급의 구간을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일반고랑 특목자사, 뭐 국제고 뭐 이런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요건 좀 보고 가셔야 되고요. 일반고 같은 1등급 완전 극상부터 2등급, 2.1등급 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구간을 형성하고 융합형 인재에서 뽑혔더라. 그러니까 올해 일반 전형이랑 똑같은 맥락이니까 요 정도 선 내에 있다면 뭐 좀 괜찮은 겁니다. 이제 왜냐, 이게 등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너무, 실은 완전 인기학과도 있고 비인기학과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어느 정도 추려서 최대한 뽑다 보니 그래도 범주가 걸리는 게 학과가 여러 개다 보니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특목이나 뭐 전국자사크 정도 아이들, 뭐 국제고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1.9 때부터 2.8 때까지는 좀 득실듯이 몰려있더라. 네. 빡빡하게 몰려있더라라는 겁니다. 좀 요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7 고려대 융합회 인재 최종 합격자 두 번째 분석입니다. 이 최종 합격자는 참고로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까지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퍼센트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전통적으로 계속 추합까지 따져보면 요 정도 퍼센트, 요 정도 점수라는 거죠. 합격자 하이네트 등급인데요. 제가 90%라고 표현을 해놨죠. 이거 무슨 뜻이냐. 요 융합회 인재로 10명을 뽑는 과가 있었다면 이 9등 정도 되는 아이들의 고교 분류로 따졌을 때 성적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고는 2.5대, 그 다음에 특목이나 뭐 자사급은 3등급, 딱 3.00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보다 벗어나는 등급들은 실제로는 여기 넣기가 참 힘들죠. 매년 변수가 작용하는 아이들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내가 이 정도 퍼센트, 이 정도 뭐 등급, 뭐 이 정도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내신 등급에는 내가 부합하구나. 그렇다면 그런 뒤에 실은 서류나 실은 면접, 수능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신 등급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 정도 범주 안에 내가 그래도 들어가는 무모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뭐 이게 7년, 8년, 뭐 5, 6년 전에 있었던 입사관 뭐 예전 학생부 종합 딱 그 초기 그 느낌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성적대는 유지가 돼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선 안에 내가 분명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뭐 학생이나 학부모님, 근데 학부모님도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안에서 지침, 제가 알려드린 어느 정도 지침 사항에 좀 따라주시는 게 합격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017 학종 100% 달성을 하고 6년 연속 학종 90% 이상을 달성한 이 장프로가 2018 고려대 학종 합격자 일반 전형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신 등급은 고교 분류별 차이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서류 준비는 고대는요, 정말 고대는요, 창의성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즘은 전국에서 학생부 종합 준비하다 보니까 고교든 학생이든 학부모님이 다 알아요. 그래서 막 그 정보에 맞춰서 막 가려고 해요. 근데 너무 뻔한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학교는 그 뻔한 내용도 좀 양적으로나 좀 얘가 꾸준히 해왔다면 그 자체로 좀 좋게 봐주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에 더불어 띠용 여기 해놨죠. 띠용 뭡니까? 확실히 눈에 확 띄는 창의성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있길 바라는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좀 지금 급하게라도 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거나 뭔가 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재 시기였다면, 보고 있는 게 쓰시기 직전이어야 되겠죠. 그랬다면 뭐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는 활동을 좀 창의성 있는 활동으로 맞춰서 좀 해보시는 게 어떠나라는 게 제가 고대 학종 합격 전략 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의 팁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4개 영역의 합입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장프로의 한 줄평입니다. 요거 제가 고려대학교입니다. 학교입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그 의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고대야. 공부는 기본이 아니니? 뭐 이런 거죠. 이해되세요? 나 고대야. 스카이 들어가는 고대라. 나 알아주는 학교라고요.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근데 공부는 기본 아니니? 그런 거죠. 자, 무슨 뜻이냐? 우선 뭐 성적에 대한 것도 실은 높습니다. 좀 내신도 높은 편이고, 더불어 창의성 있는 활동을 한다면 연구, 이런 심도 있는 깊이, 나의 전공에 대한 학술적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능, 4개 영역 합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등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고대 들어오려면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주고 와. 로또는 절대 없어, 우리 학교에.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차곡차곡 모든 걸 잘 쌓아야 되고, 좀 임팩트 있고 재밌는 그런 활동들이 이 친구, 고대 일반전을 쓰는 친구들이라면 좀 주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전국 호갱 방지 프로젝트. 이게 무엇이냐? 이 입시 컨설팅 업계, 이쪽 지역, 그리고 이쪽 업체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과 반대로 그냥 돈에 미쳐가지고 학생과 학부모님들 기대 심리를 가지고 돈을 벌어먹으려고 하는 정말 실력이 없는 놈들이 많습니다. 놈들이죠. 완전히 나쁜 놈들이죠.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 그런 놈들한테 당하지 마시라고 전국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호갱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전국 호갱 방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하고 있을 거고 계속 끝까지 갈 겁니다. 우선 제목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제목 보신 다음에 뭐 관련된 영상들 다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만 원 학종 컨설팅, 1만 원 자소서 컨설팅, 영원 학종 입시 설명회, 59,000원 생기부 컨설팅, 59,000원 자소서 첨삭. 네,
관련된 영상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다 또 설명해 놨습니다. 자, 장프로의 학종을가 오늘은 고려대 2018 일반 전형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프로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창이니까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참된 교육 컨설팅 이 전화번호로 이 전화 업무 시간에 연락 주시면 저하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뭐 불러주시거나 아무튼 찾으신다면 항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컨설턴트 장프로입니다. 다음에는 또 고려대 편 이어서 또 시청하시겠죠. 네, 그거 찾아서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참된 교육 컨설팅 장프로였습니다.